오늘은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가다가 막히는 부위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천간의 생극지하와 지지의 형충회합 중에 천간합이나 지지의 충형이라든가 지지의 삼합, 지지의 육합,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고전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좀 다르게 나오니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는지, 어떤 부분을 적용하는 게 더 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모두가 맞고 모두가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천간합이나 지지의 삼합이나 지지의 형충 같은 경우에도 자평진전을 기준으로 하는 적용 방법하고 적천수를 기준으로 하는 적용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다면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만약에 자평진전 기준으로 한다면 자평진전 기준의 천간합이나 지지의 형충을 분석해야 되고, 적천수를 기준으로 사주를 해석한다면 적천수를 기준으로 한 천간합이나 지지의 형충을 분석을 해야만 그 방향에 맞는 것인데, 그게 명확히 구분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데서는 뭐 자평진전 기준을 적천수 기준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혼합돼 있어서 혼란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주에 적용하는 천간합을 기준으로 자평진전과 적천수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국에 주어진 사주 팔자는 행운에서 들어오는 간지에 의해서 천간에서는 생극지와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지지에서는 형충해합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천간합에 대한 분석이 자평진전 기준의 천간합과 적천수 기준의 천간합이 다름으로 인해서 사주 해석을 하는 명리인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의 관점 차이를 통한 명확한 천간합의 적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평진전은 일간과 월지를 기준 축으로 한 구조식의 균형을 추구하기에, 생극지하와 형충회합은 구조식의 균형과 현실적 분과 성의 변화를 분석하게 되며, 원국은 사주팔자 원국은 선천적인 잠재성을 분석하는 것이고, 대우는 10년간의 명주의 환경적 상황을 분석한다고 보면 되고, 세운과 월운 그리고 일운의 동착운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육친적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국과 대운에서는 격국 구조식과 억부용신, 희귀신의 작용에 따른 성격과 패격, 그리고 세운에서 기lum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면 적천수는 전체적인 기의 흐름을 살피는 것으로서 생극지하와 형충회합은 원국과 대운 그리고 세운을 구분하지 않고 성립하면 바로 작용한다고 봐야 된다. 전체적인 기세의 강약에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천수의 생극지하와 형충회합은 오행의 강약에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작용을 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육친적 사건 사고를 살피는 것으로는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의 생극지하와 형충해합은 오행의 작용력 변화와 시기별 사회적 육친적 분과 성의 변화에 따른 기lum을 살핀다면, 적천수의 생극지하와 형충회합은 오행의 전체적인 기세의 작용력 변화만을 살피는 것으로
활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분석 관점을 비교해 보면 자평진전의 관점에서 천간합을 살펴보면 일단 자평진전은 일간과 월지를 기준축으로 그걸 중심으로 한 구조식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국에서 천간합의 원국은 천간합이 성립하더라도 선천적인 천성적 잠재성을 분석해서 격국 구조식의 성격이냐 폐격이냐를 다루는 것이고, 대운 자체는 10년간의 환경적 상환 변화와 기lum을 분석한다고 보고, 세운과 월운 이루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육친적 기lum화복을 살피는 공간으로 봐서 이 원국 대운 세운에서 일어나는 생극제와 형충해합의 작용이 원국과 대운에서는 사건 사고보다는 전체적인 격국 구조식의 성격과 폐격에 작용하는 것이고, 세운과 월운 이룬에서는 사회적 육친적인 흉화로 작용한다, 기lum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행의 작용력 변화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시기별 사회적 육친적으로 궁과 성의 변화와 기lum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현실 생활에서 일어날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에 적천수의 관점은, 적천수는 기준이 전체적인 기의 흐름과 기세의 강약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인 원국과 대운, 세운 등을 구분하지 않고 그 원국, 대운, 세운에서 천간합이 성립이 하면 전체적으로 바로 작용을 해서 그 작용이 전체적인 기세의 강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극제와 형충해합의 작용이 성립하는 즉시 오행의 강약에 직접적이고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봅니다. 주된 초점은 오행의 작용력 변화에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육친적 흉화를 직접적으로 살피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핵심 차이점을 요약해 보면, 자평진전 기준으로 천간합을 나누어 보면 원국과 대운에서 천간합이 성립하고 합화가 성립하면 합하는 오행들은 합화 오행으로 변화하고 또 합합격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게 됩니다. 원국과 대운에서 합이 불합이 합화가 안 되고 합이 불합이 합하는 오행 중에 약한 오행은 합반에 의한 작용력이 반감된다고 보고, 반면에 강한 오행도 작용력을 유지하지만 조금의 약화는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합하는 오행들이 합이 불합이 작용력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운의 동차군의 천간합은 합이 불합이 합하는 오행 중에 약한 오행은 합거가 되어서 해당 시기에 작용력을 상실하고, 강한 오행은 작용력을 유지하긴 하지만 작용력이 많이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하는 경우에 천간합은 중간에 극하는 오행이 있을 경우에는 천간합은 미약하여 작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합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천간이나 지지에 있다면 있으면서 강하다면 합화는 불성립한다, 이렇게 봅니다. 합화는 천간합의 경우에 자평진전에서는 월지에 합화 오행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합니다. 월지 지장간에 역이나 중기가 있으면 그 천간에 합화 오행이 투관되어 있어야만 합합격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월지의 봉기가 합화 오행이거나 봉기가 아니고 역이나 중기일 때는 천간에 합화 오행이 있을 때만 합합격을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이 불합이 강하고 약하다는 것은 합하는 오행이 사주팔자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말하는데, 지지에 인수나 비겁의 도움이 있거나
천간에서 도움을 받으면 힘이 있다고 봅니다. 오행의 강약은 단순히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원령, 지지의 지장간, 천간의 투간, 타오행의 생조 여부, 비급의 동력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평진전에서는 특히 월지의 영향력이 큰 판정 요소가 됩니다. 원국과 대운에서 합이 불화시 합하는 오행은 합반에 의한 작용력이 반감된다고 봅니다. 세운의 동차군에 합이 불화시 합하는 오행 중에 약한 오행은 합거되어 작용력이 일시 상실한다고 보고, 세운의 동차군에 사회적, 육친적, 군과 성에서의 기륭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일간의 합은 합하는 성립하지만 합반은 불성립하고 기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일간이 합을 당할 때도 합하나 합반의 영향은 생긴다. 합이 불화시 일간도 기반이라 하지만 일간도 기능이 묶이는 상태가 되므로 일간의 본래의 활동성이나 판단 능력은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천간은 합하는 경우에 합반이나 기반이 돼서 작용력이 반감된다. 그게 약한 오행은 그게 많이 저하되고 강한 오행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천수나 이석영의 천간합 작용 원리를 살펴보면, 적천수나 이석영의 천간합을 적용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합이 성립하면 무조건 합파로 봅니다. 합파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천수와 이석영은 합이 일단 성립하면 무조건 합파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인 것입니다. 갑기 합토가 되고 을경 합금이 되며 병신 합수가 되고 정임 합목에 무게 합화가 됩니다. 합이 성립하는 순간 이 오행으로 기운이 전환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합파가 성립 안 하면 합반이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합의불화라는 개념은 없는데, 합의불화라는 개념은 없어서 자평진전은 원령, 지지세력, 투간 여부를 따져서 합파가 되느냐, 합의불화가 되느냐, 세운에서 합거가 되느냐 등을 구분하지만, 적천수나 이석영의 천간합에서는 합이 성립하면 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다만 변화된 오행이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합의불화는 없지만 합은 곧 변화이고, 변화한 오행의 작용력은 세력을 이루느냐 왕세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합화된 오행의 세력이 작용력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합화의 성립 여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합의되면 중요한 것은 오직 합화된 오행이 강한가 약한가를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는 월지 기준으로 합화가 됐느냐도 보고 합의불화도 따지고 세운에서 합거가 되느냐도 따지지만, 적천수나 이석영의 관법에서 천간합은 천간에 합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합파로 보고, 그 세력이 강하게 형성되느냐 약하게 형성되느냐, 그 합에 따른 자체의 오행들은 합반에 의해서 작용력이 반감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합파 오행이 만약에 강하면 지지에 통과를 했거나 원령에 득지를 했거나 생조 세력이 많거나 이럴 때는 변화한 오행이 큰 힘으로 그 사주팔자에서 현실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게 길신이면 발복과 발전과 직업적 변화, 어떤 구체적 사건 작용력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작용력이 강화된다고 보고, 합파 오행이 약하다면 통근이 없다거나 주변에서 극을 당한다거나 생조가 없다거나 이러면 변화는 되었지만 실질적인 작용력은 미약하다. 그 합파 오행의 작용력도 약하지만 합으로 인해서 오행 자체의 작용력도 약화된다. 이럴 때는 성격이나 기질 변화 정도로 작용하거나 표면적, 단기적 변화에 그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천수식 합파 판단 구조는 합의 성립하면 그냥 합의 성립한다. 변화한다. 합파 오행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합파된 오행이 강한가 약한가, 합의 성립하고 합파 오행으로 변화하고 변화된 오행이 세력이 강한가 아니면 세력이 약한가에 따라서 그 오행 작용에 의한 기둥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적천수나 이성경식의 기세중심 논리인 것입니다. 적천수는 천간합이 성립하면 반드시 합하는 오행들이 작용력이 자체적인 작용력은 합반에 의해서 작용이 약해진다고 보고, 합반 이후 합파 오행이 강하면 합파로 전환하는 것이고, 합파 오행이 약하면 합반 상태만 남는다. 합파 오행이 약하게 작용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천수와 자평진전은 기준축이 다르기 때문인데, 자평진전은 구조식으로 작용을 하고, 합은 구조적 조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서 합하나 불하나 합거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적천수는 천간은 기세의 파동이므로 합이 되면 기세가 즉시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변화의 성립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변화한 기세가 강한가 약한가가 현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천수와 이석영은 합의불하라는 개념을 아예 쓰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적천수적 천간합을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적천수적 천간합은 합의되면 합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합의불하라는 개념은 없다. 합파 오행의 세력이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작용력의 차이가 생긴다. 강하면 크게 작용하고 약하면 미미하게 작용한다. 이 합을 하는 오행들은 합반에 의해서 자체 작용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적천수 이석영식 천간합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듯이 천간합을 자평진전 기준으로 보는 천간합이 있고, 적천수 기세론적으로 보는 천간합이 두 가지가 엄연히 다른데,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섞여서 막 설명을 하고 섞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책에는 천간합을 A라고 설명해 놨고, 어떨 때는 적천수적으로 설명을 해 놨고, 거기에 대한 혼란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걸 두 개를 나누어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하는 기준이 자평진전이라면 자평진전 기준으로 천간합을 분류해야 되고, 적천수 기준으로 기세론적으로 분수할 때는 적천수 기준으로 천간합을 분류를 해야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천간합도 자평진전과 적천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다른데, 사주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한 사람의 운명을 속단해서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자평진전 기준을 적용해서도 그 사람의 살아온 내막을 살펴보아야 되고, 또 적천수적으로도 그 사람의 살아온 현실 내막을 살펴봐서 그 어떤 기준이 더 적합한지에 따라서 사주를 해석하는 그런 융통성도 있어야지, 자기가 자평진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해서 그쪽만 고집하거나 적전수 기세론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그것만 고집해서는 한 사람의 운명을 왜곡되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잊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사주를 해석할 때 내가 점쟁이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살아온 운명을 봐야만 미래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사주 팔자를 갖고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삶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명리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정리해 봤고, 다음에는 지지충이라든가 삼합, 육합 이런 것도 한번 자평진전과 적천수 기준을 나눠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